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알펜시아 사용료 분쟁이 강원도와 조직위가 각각 30억 원씩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는 보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하지 않아도 될 개입을 해 도민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펜시아 사용료 문제는 원래 알펜시아와 올림픽 조직위원회 양자간 문제였습니다. 시설 무상 사용을 주장하는 조직위에 맞서 알펜시아 노조는 시설 사용료 13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31일 알펜시아 노조는 조직위의 시설 진입을 막으며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강원도가 이 문제에 끼어듭니다. 올림픽 준비에 마음이 급한 강원도가 중재자로 나서 일정 금액을 분담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이게 올림픽 개최 이전에 마무리돼야 될 사안이었어요. 사실 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 배준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고 또 갈등처럼 비춰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빨리 조기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하지만 개입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위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 등 사전에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실책이라면 일정 금액을 부담하겠다는 섣부른 약속을 한 것이 두 번째 실책이라는 겁니다. 지금 30억이라는 그 예산이 강원도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계획에 없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도민들 입장에서는 혈세 낭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던 분쟁은 강원도와 조직위가 6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입니다.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강원도. 동계올림픽에 올인해 도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시민단체. 알펜시아 사용료를 바라보는 두 시각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릉시가 전통시장 주변 월화거리에 지역 작가들의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최근 구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작품을 미리 설치해놓고는 구매 작품으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남대천을 가로지르는 옛 철교 위에 조성된 월화거리 전망다리입니다. 철교 의자에 있는 청동 작품은 최근 강릉시가 구매한 5개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작품이 설치된 건 지난 2월 초부터입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예술품 공모 구매 절차를 진행해서 이미 설치돼 있던 이 작품을 2천만 원에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작가는 강릉시의 요청에 따라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월화거리에 볼거리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미리 설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컨셉이 딱 맞다. 네. 그래서 거기 설치를 하자고 하는 걸. 네. 그건 실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밖에 안 된다. 네. 해도. 네. 그래서 그럼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형식만 비린 거겠죠. 구매 공모 지침에는 이미 설치됐거나 다른 심사를 통과한 작품은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릉시는 필요에 의해 미리 설치한 것이고 공모 절차를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모에 접수된 그 13작품에 대해서 선정 과정상의 그 최대한의 공정성을 기하려고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그대로 여과 없이 선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거리를 지역 작가들의 예술 작품으로 채우겠다는 좋은 취지가 공정성 논란으로 퇴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사업장마다 갈등을 빚는 곳이 많습니다. 대학의 사정도 마찬가지인데요.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용역 인원도 줄였습니다. 남은 근로자들마저 근무 여건이 나빠졌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배연환 기자입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양양 캠퍼스에서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박동원 씨. 박 씨는 지난해까지 3교대로 일했지만 올해 경비 인원이 1명 줄면서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 인력이 줄면서 박 씨는 청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랐다고 근무 시간도 사람 하나 자르고 2교대로 가면서 야간 수당도 30몇만 원 나왔던 게 15만 원 반으로 줄고요. 올 들어 최저임금이 오르자 학교 측은 경비와 청소 등 용역 근로 인력을 크게 줄였고
근로 환경 역시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해 가톨릭 관동대 강릉과 양양 캠퍼스에 용역 인력은 70명에 달했지만 연말까지 10명이 해고돼 현재는 60명만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학 측이 일부 직종에 대해 수당을 줄이고 휴게 시간을 늘리면서 근로자들은 최저 임금 인상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불만입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인력을 줄이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학 근로자들은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자신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중소기업들은 환경 관련 규제를 잘 알지 못하거나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기술이나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체계적인 친환경 시스템을 갖춘 녹색 기업들이 기술과 노하우를 전하는 멘토로 나서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시지와 통조림을 생산, 판매하는 육가공 업체. 지난해 환경청의 특별단속에서 박류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아 까다로운 환경 기준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할 인력과 기술이 없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저희가 배출을 하는데 기준 자체는 저희가 인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환경에 물어봐도 다들 바쁘셔서 제대로 얘기를 못 해주거든요. 이런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역의 녹색 기업들이 나섰습니다. 1:1 멘토링 협약을 맺어 수질, 토양오염, 악취 등 환경 문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한 겁니다. 갖고 있는 지금 현황을 정확히 좀 파악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 이후에 저희가 기술 지원의 방향을 좀 설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녹색 기업은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환경 친화 기업으로 도내 14개 녹색 기업 가운데 10곳이 멘토링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사실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보다는 사업장 스스로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녹색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인센티브가 없고 관리가 필요한 배출 사업장에 비해 녹색 기업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 안심 귀가 보안관 동행 서비스가 오는 21일부터 실시됩니다. 보안관 동행 서비스 주요 대상은 여성과 여학생이고 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됩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여성 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 강릉 등 3곳에서 시범 실시한 뒤 효과 분석을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내 여성 노인 1인 가구가 남성보다 많고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도내 남성 1인 가구가 여성 1인 가구보다 약간 많지만 70대 이상 여성 1인 가구는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70대 이상 여성 1인 가구 취업률은 19.2%로 남성의 24.9%에 비해 낮고 10명 가운데 6명이 저임금 직군인 단순 노무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선군과 대한스키협회가 그저께 그리스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 총회에서 정선 알파인 경기장 존치를 요청했습니다. 정선군과 대한스키협회 총회에서 알파인 경기장은 동계올림픽의 문화유산이자 동계스포츠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기장이 존치돼야 세계 알파인 경기 선수권 대회와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 동계 유니버시아 등 다양한 국내외 대회 유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업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 의제 발굴을 위해 4개 기관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남북 강원도 협력협회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본부, 강원대학교 농생명대학, 그리고 통일농수산사업당 등 4개의 기관은 남북 농업 분야 의제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개의 기관은 남북 강원도의 공동 영농과
농산물 유통 분배 등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와 자료 분석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발굴 의제를 중앙부처와 해당 지자체 정책에 반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이 창립 이사회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이사회에서 임원 선출 승인과 공제 가입 노동자 조합원 2,500여 명을 승인했습니다. 강원도는 공제조합 설립으로 공제 적립금은 물론 기금 확대 사업과 기업 복지 등 폭넓은 분야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흐리고 밤까지 비가 오겠으며 영서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온 뒤 낮부터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영동 지역이 5에서 30mm, 영서 지역은 5에서 10mm입니다. 강원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오늘 새벽 4시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한편 동해 중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속초시가 크루즈선에 지원하는 운항 장려금의 도비 비율을 늘려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속초시는 크루즈 항로 활성화를 위해 항차당 50%를 보조하는 운항 장려금의 도비 비율을 70%로 상향해달라고 강원도에 건의했습니다. 강원도와 속초시는 속초항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에 항차당 1,000만 원의 운항 장려금을 절반씩 부담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한반도 평화의 시작 2018 평창입니다라는 올림픽 유산 슬로건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섭니다. 평창군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재개되는 등 평창이 명실상부한 평화의 상징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슬로건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각종 홍보 물품과 공무원 명함, 서류 표지 등에 사용해 평창이 한반도 평화의 시작점이 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 7곳에 대해 수질 관리를 강화합니다.
원주시는 기온 상승으로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져 약수터 수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매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에서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차츰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지만 영동과 경상도 지방은 밤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